네, 뉴욕 증시 장마감 이후에 애플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코스피는 19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애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애플 관련된 집중적인 이야기 들어보죠. 글로벌 마켓 나오갑니다. 미국의 어닝 시즌은 잘 흘러가고 있고요. 이번 어닝 시즌의 특징이라고 하면 기술주가 조금 뒤로 물러나고 금융주가 주도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애플과 기술주들이 오랜만에 한번 또 관심을 받았습니다. 실적과 M&A 발표 때문이었는데요. 이 내용 보시고요. 국내 관련주들하고의 미국 개별 재료들과의 영향력까지 한번 체크해보기로 하죠. 먼저 마감 브리핑 내용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월가도 지금 휴가철이다 보니까는 거래량도 좀 한산하고 마감 브리핑도 내용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없는데요. 그냥 지금 미국 실적 시즌에 관련주들이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는 정도 제목이 붙어 있고요. 사실 뭐 뭐든지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뭐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건데요. 순환을 하는 건데요. 어제는 맥도날드 실적 실망으로 다우만 부진하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좋았었고요. 오늘은 또 반대로 다우 지수만 상승 마감했고 다른 두 지수는 소폭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미증시 전체적인 뭐 숲을 보기보다는요. 오늘만큼은 개별 기업들의 실적과 이슈 중에서 국내 증시, 수혜주 그리고 관련주들을 한번 골라볼 수 있는 날인데요. 다음 오늘 미증시 거래량은 어제와 비슷한 56억 주로 일평균 대비 약 20%가량 부진했고요. 대신 마감 후 애플 실적 이후에 미 선물지수 반응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3대 지수 모두 사실상 상승 마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틀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나스닥 지수 선물 보실까요? 애플 실적 발표 이후에 13포인트 아주 소폭이지만 그래도 미증시 본장의 마감 소폭 마이너스를 뒤집고 반등했고요. S&P 500 선물도 역시 아주 소폭 0.8포인트가 플러스를 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애플의 2분기 실적 보고서 함께 살펴보시겠는데요. 자, 애플 실적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결과는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다 정도. 영어로 not good 하면은 very good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보다는 그냥 예상치에 부합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애플의 실적 보고서 보시죠. 사실 뭐 회계 기준 연도는 뭐 기업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애플에서는 3분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제 2분기를 얘기하고요. 다음에 제일 중요한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보니까 7달러 47센트 나왔네요. 예상치를 어쨌든 넘어서긴 했습니다. 뭐 예상치가 낮았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예상치를 상회를 하긴 한 실적이 나왔고요.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많이 처진 게 사실이죠. 전년 동기가 9달러 32센트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뚜렷한 감소를 기록했고요. 다음에 총 마진율, 기술업종에서는 진짜 상당히 경이적인 마진율이라서 우리가 항상 주목해서 보는데 이제는 40%대에서 30%대로 떨어졌네요. 36.9%를 기록해서 역시 전년 동기 42.8%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향후 전망, 가이던스가 중요한데요.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340억에서 370억 달러를 제시해서 당초 전문가들의 가이던스 예상치 371억 달러에 애플의 가이던스 상단도 여기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원래 애플의 이 가이던스는 상당히 짠 것으로 보통 유명하죠.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뭐 큰 우려는 아니라고 일단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적 데이터 중에서 서머리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다시피 전체 매출을 보니까요. 그래도 줄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1%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지역별로 보시면은 미국이 12% 그리고 일본이 27%나 늘어났고요. 다음에 유럽은 8% 감소,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14%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요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슈긴 한데 어쨌든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전체 매출도 역시 18%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글쎄 사실 이번 애플 실적에 대해서는요, 실적이 아예 나쁘면은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삼성, LG 스마트폰 다소나마 좀 수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도 좋고, 또 아예 너무 좋으면은 전체적인 스마트폰 이용자, 사용 인구 증가로 해석해서 이 역시도 국내 관련주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 애플 실적은 아주 미묘하게 둘 다 조금씩 반영이 돼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플의 어닝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이 내용 한번 보실까요? 마켓워치가 전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 팀 쿡 CEO가 나와 있고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애플의 CFO죠. 피터 오펜하이머의 코멘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제 기술적인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결국은 아이폰 5나 아이패드 신제품이 안드로이드 구동체계 제품들을 앞지를 것이다. 일종의 희망사항 비슷하게 얘기했고요. 다음에 또 주목할 만한 것이 이번에 아이패드 판매량 증가는 교육 컨텐츠와 연동된 그런 혜택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서 이제 이거는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PC가 그동안 뭐 정보 검색이나 흥미 위주의 컨텐츠에서 교육 쪽으로도 진화하고 있다는 뜻으로 국내 관련주들도 역시 여기에 기대를 해봐도 나쁘지가 않겠습니다. 다음 오늘 기술업종 가운데서 또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 바로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시스코 시스템즈에서 이번에 대규모 M&A를 발표했는데요. 세계 최대 네트워크 장비 회사죠. 우리 시간으로 바로 어젯밤에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소스파이어를 27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전격 발표했고요. 소스파이어는 사이버 보안 업체, 그리고 이번 인수 가격이 270억 달러면 한화로 한 30조 원, 그야말로 메가톤급의 M&A인데요. 여기 이제 자료에 보시면은 이번에 이 시스코 소스파이어 인수에 대해서 사실 뭐 B2B의 역점을 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B2C로 봐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사실 요즘 어떤 서버 관련 회사들도 보면은 필수적으로 클라우딩 서비스를 다 제공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휴대용 인터넷 기기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네이버에 보면 엔드라이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터넷 개인 계정에 어느 정도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니 타블렛 PC니 이런 기기 다변화가 결국 사이버 보안 환경에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국제적으로 전염병 대유행할 때 공항에서부터 일단 뭐 외국인이나 해외 갔다 오는 사람 검역 방역 이거 강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외부에서 접속하는 기기가 많고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데가 많으면 당연히 뭐 어디서 해킹이나 바이러스 이런 게 옮겨 들어올 수 있을지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이 소스파이어의 오늘 M&A 소식 이후 주가를 한번 바로 넘어가서 보시죠. 상하한가 제한폭이 없는 미국인데요. 27.78%가 그대로 순간 급등하면서 장 마감까지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상당히 컸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개별 이슈로 보기에는 약간 대유행 조짐이 있는, 앞에서 방역 검역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투자 전문지 의견도 한번 봤는데요. 머니모닝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요즘 투자 전문지들 보면 이런 사이버 보안 관련주에 대해서 기대감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곳이 많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난번에 왜 중국하고 미국 사이버 보안 갈등이 안보 이슈로까지 번져서 왜 의회에서 이거 막 논의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스마트폰 이용해서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하는 분들 많은데 이 스마트폰은 상당히 좀 디테일한 개인정보를 많이 담고 있죠. 뭐 사진이나 뭐 지인이나 전화번호나 뭐 내 동선이나 뭐 이런 정보들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보안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모바일 쪽의 보안은 여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관련주 중에서도 뭐 모바일 보안 관련주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보시되 미국도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베런지즈로 넘어가시죠. 사이버 보안주에 침투하라, 이렇게 좀 해학적인 제목이 붙어 있고요. 사이버 보안주에 대한 미국 현지 각기의 전문가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B2B에 해당하는 분석이라고 할까요? 조지 워싱턴 내의 홈랜드 시큐리티 팔리시. 분명히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 보안 이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분야, 업종 역시도 기술 관련 기업들의 기존의 그런 형식적인 의존도를 벗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도 돈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다음으로 뉴욕 퍼시픽 크레스트 증권.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온 사이버 보안 업종이 이제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투자 대상으로서 그렇다는 거고요. 특히 기술 업종의 모바일 활용 비율 증가와 함께 보안에 대한 적용 규정도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뭐 B2C 차원에서는요. 글로벌 회계법인이죠.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기술 업종의 메이저 이볼루션이다. 우리말로 대세,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게 바로 사이버 보안 분야다라면서 앞으로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해당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업종 전문 리서치 기관이죠. 가트너에 따르면은 올해 미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지출이 6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17년까지 39% 성장해서 930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전 세계 2,000개의 대기업 가운데 약 80%는 내년 이사회에
사이버 보안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요즘에 기업 임원들도 스마트폰으로 회의 자료도 만들고 메일도 전송하고 텍스트 메시지도 주고받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해킹되면 기업의 아주 중요한 보안이 새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또 보안 관련주들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듀퐁의 2분기 실적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사실 글로벌 화학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듀퐁. 우리나라 차화정 때문에 특히 화학 분야, 화학 업종, 대형 화학주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듀퐁 실적을 좀 자세하게 보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큰 기대는 아직까지는 좀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에서 주당 순이익이 전문가 예상치를 딱 1센트, 우리 돈으로 한 10원 정도 넘어선 1달러 28센트를 기록해서요. 어쨌든 실적 호조는 달성했지만 이것도 역시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다. 화학, 글쎄, not yet, 이런 현재 월가의 컨센서스고요.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코멘트를 보니까 순수 화학공업 제품 매출은 여전히 낮은 판매 실적을 보였다는 설명이 있어서 국내 대형 화학 업종과 큰 연관을 찾기는 좀 힘들고요. 대신에 이번 듀퐁 실적 호조의 원인으로 지목된 인산화 티타늄하고 화학 비료 같은 농화학 제품 등의 판매 증가가 1등 공신이었다고 하니까요. 국내 농화학 관련주 이 정도는 한번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동부 하이텍, 파루, 조비 이런 것들 있죠. 저는 항상 이 종목을 복수로 설명드리니까는 이 중에서 잘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겠습니다. 사실 미증시 사상 최고치 행진, 미 대형 기업들의 실적 호조를 국내 증시에 얼마나 반영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일단 어제 큰 폭의 상승과 외국인 대량 매수세 치고는 후반영했다고 보기에도 조금은 부족한 수준입니다. 여전히 또 56선에는 아직까지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처럼 개인이 던지는 매물을 외국인이 받아주는 날, 그런 날은 1900을 어제 일시적으로 우리가 재타를 했지만, 만약에 오늘이라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차익 실현에 나선다면 그걸 또 개인이 받아주고, 이렇게 서로 치고받는 식으로 현재 지수대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어쨌든 외국인의 투심은 아직까지 1900 위로 당기려고 어제 순매수를 갑자기 늘린 것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드립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였습니다.